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된다더라. 차가 있으면 탈락이라던데. 예금 조금 있으면 바로 떨어진대. 그래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사실 대부분은 절반만 맞거나 아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지주택 신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이유들, 그리고 실제로는 충분히 가능했던 사례들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집이 있으면 복지주택 안 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있어도 복지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집인지, 얼마짜리인지, 실제 생활 여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복지주택은 투기용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살기 불편해진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 한 채 정도는 기본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오래된 집, 시골주택, 소형주택, 재개발 예정지 주택 등은 생각보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집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차 한 대 있으면 탈락이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복지주택에서 보는 것은 차가 있느냐가 아니라 차의 현재 가치입니다. 오래된 차량, 중고 시세가 낮은 차량은 거의 영향이 없거나 아주 적은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비싼 차량, 신형 차량, 고급 수입차의 경우에는 생활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차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가 얼마 정도냐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차 있으니까 안 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통장에 돈 좀 있으면 바로 탈락한다. 이 말도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복지주택은 통장 잔고를 한 번에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재산은 일정 수준까지 인정해주고 그 이상 부분만 생활 여력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그 예금이 노후를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매달 생활비로 환산했을 때 여전히 부담이 큰지를 봅니다. 그래서 보험 해지금, 퇴직금 일부, 장래 준비 자금 정도는 생각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직접 계산해 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먹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복지주택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주택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 차상위 계층, 고령 단독가구,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고 있으니까 나는 대상이 아니다. 이 생각은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기록 남는다. 그래서 다시 신청 못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복지주택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변하거나 혼자 살게 되거나 건강 상태가 달라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생활 여력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고액 자산, 여러 채의 부동산, 상당한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주택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출 서류, 부채 증빙, 가족관계,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훨씬 여유 있는 사람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괜히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신청 요건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역마다 연령 기준, 소득 기준, 모집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상시 모집, 어느 지역은 공고 모집. 이걸 모르고 기간을 놓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주택은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괜히 집 있다, 차 있다, 돈 있다. 미리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담당자가 차분히 하나씩 확인해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주택은 조건이 까다로운 제도가 아니라 오해가 많은 제도라는 점입니다. 몰라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 생각이 정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복지주택 실제 비용, 월세 관리비, 연금과의 관계까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연금정보통은 앞으로도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